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3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브리핑 때는 제가 최대한 좀 짧게 핵심만 이야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주말에 올려드리는 기관차거든요. 토요일은 국내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 일요일은 국외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챙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오늘 좀 개파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미국 시장의 흐름도 물론 이제 갭상승 해가지고 좀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계속 내내 좀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야간 선물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만만치 않은 또 한 주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점 뒷심들이 좀 약해요. 특히나 지금 계속 이스라엘 리스크가 이렇게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유가를 보면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자꾸 어떻게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수의 수급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 미국 시장 특유의 뒷심도 좀 사라진 모습이다. 기술적으로도 꺾여 있고 추세도 단기 하락이고 결국은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가지고 계기를 찾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에서 계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별거 없어요. 양봉이 나오고 주도주가 나오면 흐름이 바뀌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도 계속 얻어맞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공매도 제한에 대한,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명분 쌓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시세는 눌리고 공매도들은 슬슬 환매수에 나가고 누르면서 환매수에 나가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러한 흐름의 강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쟤네들이 반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겠죠. 근데 이런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장대 양봉 길게 뽑고 주도주가 나타나면 바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코스피 2323 아래 혹은 전후, 그 다음에 코스피 744 라인, 이 라인은 올해의 박스권의 하단이다.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 없이 던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얘네가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장중에 이렇게 초반이든 중반이든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 막판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런 흐름이 나온 거는 이탈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타야지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의 하락은 생각보다는 강도가 좀 센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다우는 꺾여서 더 내려오고 있지만 얘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어제 기관차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 추세 라인 하단이 이탈했다라고 해서 뭐 과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은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도 괜찮다. 다만 이전의 고점 자리가 지금 12,300 뭐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막 무지막지하게 깨고서 막 하회하고 이런 가능성보다는 다시 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S&P 500도 4100 라인에 내려왔죠. 요 구간에서 지난 흐름처럼 견딜 수 있다라 그러면 또다시 뭐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다 정도. 다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보다는 리바운드의 개념을 노리는 게 맞다.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연초의 흐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이닉스나 뭐 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어떤 수익을 마이너스로 돌렸다라는 거는 이미 이런 자리부터 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손실이 확대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자리에서 글쎄요. 이때 이 흐름을 온다? 아 그러면 진짜 예 어마무시한 흐름이고 이거는 인위적으로라도 공매도를 제한해야 되는, 제가 주말 기관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의 우리 시장의 공매도 흐름은 거의 주가 조작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글쎄 '저 자리가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래에서는 어찌 됐거나 물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우왕좌왕 해 가지고 아니면 끝에 몰려서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제가 교육 방송 저희 카페에 올려 놨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레버리지를 들어가 가지고 물려서 버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흐름이 744 라인을 견디고 있는데 과연 이 라인을 끝까지 견딜 것인지 아니면 얘마저도 다시 슈팅해서 만들 것인지, 종가로만 버텨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장이 살아나려면 아무리 뭐 아니다 욕먹다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막 고평가다 뭐하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의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 않다도 아니에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출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0월의 어떤 흐름들이 거의 흑역사처럼 끝나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전략을 단단히 하셔 가지고 적어도 지금 구간 어렵지만 최소한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멘징이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오전, 오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